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5건입니다. 하나,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비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추가 설치, 중증장애 맞춤형 복지 일자리 지원,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시 새해 달라지는 정책. 둘, 서울 지하철 승강기 위치 안내 세이프로드 도입, 평양리, 종로 3가 등 9개 역에 군청색 바닥띠 유도선 부착. 셋, 실내 마스크 의무 4개 지표 중 2개 충족 시 권고 전환. 넷,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6,396명 선발, 장애인 342명 포함, 데이터직 최초 채용. 다섯, 인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교육인력 인건비 지원, 6개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대상, 2023년 1인당 3,348만 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시민의 행복은 더 높이고 민생경제에는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해 2023년 새해를 맞습니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를 추가 설치합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3년도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인상합니다. 장애수당의 경우 기초, 차상위, 경증 장애인의 경우 6만 원을 받게 되고, 장애인의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32만 1,950원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최대 7일간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도 지원합니다. 또한 급증하는 노년층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과 계양 경기장 2곳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늘어나고 있는 도시민들의 전원 생활을 위한 송도 글로벌 파크 가드너 정원사 교육센터와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망 확충을 위한 인천 검단 소방서도 2023년에 개소합니다. 그 외 계층별로 달라지는 사항은 영유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 1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 영아수당을 기존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파견해 장애 및 경계선상 영유아의 건강 성장을 맞춤 지원합니다. 청년, 여성, 청소년을 위한 행복정책으로는 만 18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150명 모집에게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를 대출금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이자 2%를 지원합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홈 세트를 제공해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해외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차별 없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기존 약속대 인천사랑 상품권 이음카드 캐시백 지원, 실물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역내 소비 활성화를 유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 사업을 도입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인당 200만 원 범위 내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과 인구정책에 발맞춘 다문화 가족,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훈도시의 첫걸음, 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수당이 2만 원 인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이하공사는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서울 지하철 내 주요 9개 역에 안전사고 예방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터 이용 유도 안전동선 세이프로드, 이하 세이프로드를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9개 역에 설치된 바닥지의 길이는 2.5km에 이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위치는 통상 종합 안내도 및 벽면, 천장, 표지판 등을 통해 안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표지판이나 지도가 있는 위치를 이용 승객이 직접 찾아야 하기에 번거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공사는 2021년부터 이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엘리베이터 이용 안내가 필요하다는 내 외부의 의견을 반영해 엘리베이터 맞춤형 위치 안내 포스터 1,800매, 스티커 156개, 역 502개를 부착해 온 바 있습니다. 세이프로드는 포스터와 스티커보다 더욱 눈에 띄며 직관적으로 엘리베이터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안내 방식입니다. 지하철역에 이미 부착돼 있는 환승띠나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 바닥에 부착된 출구 유도산, 다양한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이동선 등 이용객을 유도하는 선형 부착물을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에도 활용한 것입니다. 도시철도 업계 최초로 추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이프로드는 엘리베이터의 주 이용객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부착 대상역은 어르신, 휠체어 이용객 등 교통약자 및 환승 인원이 많은 곳을 선정했으며 휠체어를 이용해 역 바깥부터 열차 탑승 환승까지 실제 이동 가능한 동선을 선정해 띠를 부착했습니다. 한편 세이프로드의 시안 선정 과정에서 기존 바닥에 있는 환승띠와 혼선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색약자도 유사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색을 선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색약 시뮬레이션을 실시, 군청색과 회색을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했으며 실제 인쇄물을 통해 역사 바닥과의 배색, 오염의 강한 정도를 고려해 최종 군청색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 확대, 외국인이나 어린 아이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어와 그림 안내판, 픽토그램, 삽입 등 시안 설계 과정에서 모든 이용객을 고려한 유니버셜 디자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포함된 아스팔트 스티커 재질로 제작돼 안정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 위한 4개의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1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환자의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도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의 완화 시기 판단을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2개가 기준 충족 시 권고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동작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 인원이 6,39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중 장애인은 342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번 선발을 통해 국민안전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수행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 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데이터지 공무원에 대한 공채를 최초로 실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공개한다고 12월 18일 밝혔습니다. 2023년도 선발 인원은 최근 5개년 2018년부터 2022년 평균 선발 인원
6,395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관별 퇴직 인원,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급별 선발 인원은 9급 공채 5,326명, 7급 공채 720명, 5급 공채 305명 등입니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1,009명, 보호직 216명 및 경찰청에서 일선 행정 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무원 455명 등 국민안전보장, 세무직 987명, 고용노동직 133명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물류 등 대민 업무를 수행할 752명 등 민생 현장 지원, 데이터직 35명, 전송기술직 92명 등 디지털 기반 플랫폼, 정보 지원 인력 등입니다. 특히 2023년도 공채에서 최초로 선발하는 데이터직 공무원은 빅데이터 분석 활용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정부가 과학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 행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7급과 9급, 저소득층 9급의 채용 기회를 적극 보장합니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 고용 비율 3.6%의 2배 이상 수준인 342명, 7.3%를 선발하며 저소득층도 9급 선발 인원의 법정 의무 비율 2%를 초과한 151명, 2.8%를 선발합니다. 한편 5급, 7급 공채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국사 편찬위 주간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이미 기준 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별, 직렬별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등을 포함한 최종 내용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2023년 1월 초 공고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등 계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인력 인건비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장애 성인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와 자립기간 마련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시설 임차 보증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교육인력 인건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6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여건에 따라 1명에서 2명씩 총 9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연간 총 3억여 원, 1인당 3,34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평생교육사 인건비도 전년 대비 약 10%가량 올려 1인당 3,348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인력 인건비 지원과 평생교육사 인건비 인상으로 장애 성인들이 보다 안정된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